대구 출신의 작곡가 박태준이 지은 동무생각만큼 잘 알려진 가곡도 드물 텐데요. 이곳 청라언덕은 노래 동무생각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 대구 근대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청라언덕은 요즘 들어 대구의 목마르트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청라언덕을 소재로 대구국제오페라 축제를 장식한 창작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열띤 현장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가곡 동무생각에서 박태준의 첫사랑은 이 청라언덕을 지나 등교하는 앳된 여고생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이 청라언덕의 터전을 잡은 선교사들을 만나 처음 음악을 접했죠. 박태준과 그의 첫사랑,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 1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오페라 청라언덕의 두 주역이 청라언덕을 찾았습니다. 극작가 최원묵 씨가 작업한 대본에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곡가 김성재 씨의 곡이 어우러져 창작 오페라 청라언덕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청라언덕이고 백합하는 그가 철없이 부를 때는 이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이 곡을 불렀을 때는 참 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음악이 참 슬프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동무생각은 박태준의 첫사랑 사연을 전해들은 시인 이은상이 쓴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인데요. 이 한 곡의 노래에는 1920년대라는 시대적 암흑기 속에서도 아련히 꽃피웠던 청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동무생각이 노래가 나오는 그 가절이 사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자연과 삶과 인생의 순환 고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로 둔 거는 단순히 청라언덕이 한 과거의 공간이 아니라 현재의 공간이기도 하고 영원한 미래의 공간이기도 한다는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 오페라가 이제 극장주의 방식으로 과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이중으로 겹치는 그런 구조로 썼습니다. 제 아이디어보다는 동무생각이라는 어떤 음악 자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슬픔, 만남, 사랑, 열정, 꿈, 또 죽음, 이별, 이런 모든 마지막 장례식까지 모두 다 동무생각이라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원래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에서 음악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 다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둘. 대구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박태준.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 동무생각은 발표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온 국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물들였죠. 그 동무생각의 친숙한 선율이 오페라를 만났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오페라 연출가 장수동 씨가 연출을 맡아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쪽에 저 바리톤 그룹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언덕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실. 역량 있는 성악가들의 대거 출연과 시립 오페라단의 합작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입니다. 창작 오페라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동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물론 이 작품은 1965년부터 1918년까지의 사이에 있는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의 시간의 흐름과 공간이 교차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시대, 물론 그때 일본 제국시대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런 시절부터 현대까지 이야기를 하나의 오페라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른 서양 오페라와 달리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창작 오페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태준과 함께 활동하던 당시 유명 음악가들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오페라 선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젊은 박태준의 음악적 열정과 애틋한 첫사랑 사연은 오페라 청라언덕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 젊은 박태준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제일 중점적인 거는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 쪽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더 아름답고 안타까운, 너무나 안타까운 그 심정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D-Day 3일 전,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오페라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우고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줄 관객들의 입장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고 순환하는 사계절을 담아내야 하는 무대 세트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잖아요, 눈. 가짜 눈, 겨울 장면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그때 3-4m 정도만 듣고 왔는데. 3-4m? 예. 3-4m라는 게 폭을 폭이, 눈이 내려, 폭이 3-4m.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봄 장면에 그거는 전밭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톤이 지금 있는 거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는 낙엽 떨어지는 거기다 무슨 쓰고. 그거를, 공연을 앞두고 모든 상황을 통솔해야 하는 장수동 연출가의 책임 또한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이은상 선생님이 쓰신 그 박태준 선생님의 동무생각이라는 그 가곡을 보면요. 1절엔 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봄의 교양하게를 시작하죠. 2절에는 마산 앞바다의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아주 뜨거운 백사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은 여름을 갖고요. 또 3장에는 또 산사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연당이라고 연못에 떨어지는 낙엽을 이렇게 생각하고 쓰셨기 때문에 3막은 또 이렇게 가을의 산사를 갖고, 겨울은 다시 가로등에 이렇게 눈발이 떨어지는 그런 겨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사계절 표현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박태준 선생이 가곡하고 이은상 선생의 시에 아주 적합한 그런 무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작곡가 박태준과 시인 이은상이 함께 만들어낸 사계절의 이야기. 그 시절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삶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음을 후대의 음악가들은 땀과 열정을 다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세트가 아무래도 놓여지면 실제 상황과 거의 흡사하게 연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실제 연주와 동일한 기분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많이 하기도 많이 했지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청라언덕의 시작인 봄의 장면에서 막 사랑에 빠진 젊은 박태준과 첫사랑 여고생의 노래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처음 이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듀엣입니다. 이 두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이든지 처음 접할 때는 항상 신기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 노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20년대를 암울한 역사적 침체기로만 생각하셨다고요? 하지만 그 시절에도 젊은 청춘들은 새로운 음악에 매료되고 꿈을 성취하며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박태준을 비롯해 안익태, 현재명 같은 유명 음악가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1920년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제강점기로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서양 음악이 들어와서 서양 음악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태준, 안익태, 이은상, 현재명 이런 분들이 그 1세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속에서 젊은 음악가들로서 많은 혼란과 갈등과 또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일본을 통해서 아니면은 서양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으면서 어쩌지 못하는 그 힘의 불균형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음악 1세대인 이들의 이야기를 복원해 오페라 무대에 올려보자는 목소리는 대구 지역 원로 음악계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한국적으로 우리 정서가 그냥 깃든 그런 요즘보다도 훨씬 우리스러운 한국적인 그런 작품을 썼는 아주 초기의 그 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작품은 아주 주요하고. 드디어 창작 오페라 청라언덕이 관객을 만나는 날. 손님 맞이로 분주한 가운데 무대 위에도 마지막 호흡을 맞추느라 긴장감이 흐릅니다. 분장실이 분주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연이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기다리고 기다려온 무대에 오르기 위해 힘차게 목청을 가다듬어 봅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뭐. 네.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거죠. 또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때 그 시대에 뭐 얽힌 그런 음악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감동들을 다 이렇게 좀 받아가셨으면 또 그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순수한 우리 오페라라는 기대감 속에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들뜬 마음을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대구의 유명한 박태준 작곡가님의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라고 해서 더 기대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청라언덕을 학교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오페라식으로 바꿨는지도 또 어떻게 또 배우분들이 하시는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네. 드디어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이 관객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의 창작 오페라는 아주 친숙한 노래와 선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첫사랑의 심경을 노래하는 주인공의 애틋한 듀엣도 무대를 가득 채우는데요. 이막에서는 당시 젊은 음악도들이 악단을 구성하고 수뇌 공연을 떠났던 열정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없었던 첫사랑의 슬픔과 이를 회상하는 늙은 박태준의 모습이 과거와 현재로 교차하며 청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운데 애틋한 첫사랑과의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흘러 설렘 속에 첫사랑이 시작되던 봄의 청라언덕은 한겨울을 맞습니다. 그리고 청춘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잊지 못할 첫사랑을 추억하며 박태준은 후세의 길이 남을 명곡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의 오페라를 감상해서일까요? 관객들의 반응 또한 아주 뜨거웠는데요. 우리 창작 오페라의 힘을 새롭게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대구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창작 오페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대구와 인연이 있는 이런 오페라를 만든다 그럽니다. 또 이런 걸 이제는 사실은 외국의 오페라만 자꾸 가져와서 우리가 연주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제는 오페라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청중이 좋아하고 외국까지 나가서 우리가 이태리 오페라를 들여오듯이 우리도 밖으로 나가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95년 전 대구 출신의 음악가 박태준이 작곡한 한 곡의 노래에서 창작 오페라 청라언덕은 시작됐습니다. 박태준뿐만 아니라 당시 젊은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내세운 이 오페라는 대구가 현대음악의 중심 도시였음을 증명하며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음악 1세대들의 이야기 창작 오페라 청라언덕. 이번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다른 무대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길 고대해 보겠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공연 전시 소식과 함께 문화요 이어서 보시죠. 국내외 미디어 아트 작가들과 지역 문화예술인이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구시는 대구 미디어 아트 GKM 2013에서 세계 미디어 아트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 GKM과 MOU를 체결하고 미디어 아트 기획전 베러데 유니버스를 열었는데요. 이번 전시는 대구의 미디어 아트 분야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과 교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미디어 아티스트 24개 팀이 참여해 선보이는 영상 미디어 설치 작품 함께 만나보시죠. 대구도 아무래도 이제 구상 계열의 작가분들이 많으시고 미디어 아트는 좀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한 분야인데요. 현재 국제적인 동향을 볼 때는 아무래도 미디어 아트가 IT랑 CT 결합으로 한 인터랙티브 아트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작가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지금 많은 전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이 미디어 아트의 추세도 보여주고 대구 예술발전소 4층과 5층 스튜디오에서는 텐토픽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지역에서 선정된 팀들의 연극, 인디밴드 공연, 음악회와 전시,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 자립예술가들이 만드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작 스튜디오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구를 특화된 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기획한 야심찬 전시. 대구 미디어 아트 GKM 2013과 텐토픽 프로젝트,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미술관이 국내외 유망 작가들을 발굴하는 Y아티스트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전시로 이혜인 작가의 완벽한 날들을 초대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독특한 구성으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가 변화하는 모습, 지나간 시간 속에 존재했던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작가의 시각과 상상력을 흥미로운 작업들로 선보입니다. 야외 사생이라는 전통적인 회화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종전의 화가들하고는 달리 그 종전의 화가들이 장소의 풍경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었다면 이혜인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 머물렀던 자신의 경험적 시간까지도 결합하는 어떤 새로운 회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통적인 회화 방법인 야외 사생을 고수하고 있는 이혜인 작가. 전시를 둘러보다 보면 이동 천막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작가는 자신의 집을 직접 만들고 이동하며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작업 형태를 통해 집 안과 밖,
그 순간과 사색의 시간을 회화와 영상, 설치 작품으로 담아냈습니다. 이혜인 작가의 완벽한 날들, 내년 2월 9일까지 대구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어릴 적 꿈속에서 보았을 법한 풍경이 갤러리 M에 가득 걸렸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짙은 하늘과 그 안에 숨쉬는 순백의 나무, 꿈을 꾸는 듯한 말과 별자리까지 우리의 동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데요. 갤러리에서 만난 김명순 작가는 육체는 나이가 들지만 감성은 나이 들지 않는다며 소녀 같은 미소를 내비쳤습니다. 한편에 시를 읊조리는 듯한 그녀의 그림 앞에서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사색의 정원을 거닐고 싶다면 11월 17일까지 갤러리 M에서 김명순 작가의 전시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대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깊은 뿌리 음악회를 선물합니다. 해설과 영상이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는 귀에 익숙한 클래식곡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오는 31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10월의 멋진 밤을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2013 동아시아 국제현대음악제가 오는 30일과 31일 계명대학교 해담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는 동아시아 작곡가협회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첫째 날은 지역 작곡계의 고문을 초청한 세미나가, 둘째 날은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 발표회와 가곡의 밤이 펼쳐진다고 하니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